안녕하세요. 저는 대방전기통신학원 전기 담당 강사 주리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주리호라고 해요. 자, 우리 오늘은 전기 기능장 조금 높여줘 볼까요? 다 보이시죠, 그죠? 전기 기능장 필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전기 기능장 필기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원서 접수는 다 하셨죠, 그죠? 선생님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서둘러야 돼.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얼른 원서 접수 다 하시고, 뭐 필기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가까운 시험장 아무 데나 보시면 돼요. 우리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채점을 해줘요? 컴퓨터가 채점을 해줘요, 그죠? 우리가 답에 OMR 카드에다가 이상 없이 정확하게, 시험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1번에서 4번까지밖에 없는데 5번 줬고 뭐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정답만 정확하게 이렇게 옮겨 적기만 하면 채점은 누가 한다? 컴퓨터가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평소에 되게 잘해요. 지금 저는 집에 있는 컴퓨터도 굉장히 비싼 컴퓨터고 평소에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 한다고 뭐 1점 더 주고 이런 거 없다, 그죠? 컴퓨터는 칼이야. 정확하게 채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느 시험장에 가나 시험지 다 똑같고 책상도 다 거기에 뭐 좋은 책상이 안 된다고 시험 더 잘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책상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시험장 가셔가지고 혹시 시험 당일날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지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험장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얼른 접수 마무리하시고, 자,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그죠? 이제 진짜 시험을 보는 것 같아.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의 머릿속에 지식은 홍할 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2달 전부터 열심히 전기 기능장을 이번에는 반드시 취득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한 일주일 가나? 일주일쯤 있다 뭐 다이어트랑 똑같아. 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자들 다이어트 하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엔 어떻게 나의 이런 늘어진 뱃살이나 나의 축축 처져 있는 이런 살들을 보면 이거 다 없애야겠다, 탱탱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헬스장을 끊어요. 비싸. 또 헬스장 이런 것들도 한 달씩 요즘에 잘 안 하죠, 그죠? 몇 달씩 뭐 6개월씩 뭐 1년씩 이렇게 회원으로 끊어야지 할인도 되고 하면서 싸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처음에 가면 트레이너가 막 와가지고 운동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 알려준다, 그죠? 뭔가 기분이 새롭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의 부끄러운 살들 다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한 일주일 해요. 몸살이 나.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쓰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3일 쉬어요.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간단 말이야. 또 며칠 해.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온몸이 아프고 막 하기 싫고 깨나고 친구들이 부르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이어트는 멀리 날아가고, 그죠?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를 하냐? 아니야.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독하게 마음 먹고 자기 관리 해가면서 끝끝내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가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내일 자격증 시험을 딸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야. 적어도 몇 달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머릿속에 지식을 잔뜩 채워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수당도 좀 더 받고 가족들한테도 뭐 따뜻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결심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일단 학원을 끊죠, 그죠? 비싸. 뭐 3개월, 6개월 과정 이렇게 또 끊어요. 자, 끊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의욕에 불타. 막 보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쌤한테 질문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한 일주일 지나요. 지난주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난주에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책을 다시 펼쳐보면 또 뭐야? 또 모르는 얘기들밖에 없어. 하기 싫다, 그죠? 그래도 어떻게 돈 낸 것도 아깝고 꾸역꾸역 며칠도 해봐요. 그러다가 한 2, 3일 놀았어. 다시 책을 펴.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하지? 아직 시험도 많이 남았고 한 일주일만 더 놀다가 할까? 또 다른 거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일이 다가오고 이번 시험은 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음 시험에 다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야.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시험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비해 가지고 해야 될 공부량은 많은 것 같고 지난 시간, 지금까지 내가 처음 준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시험 남은 기간보다 훨씬 많잖아, 그죠? 내가 공부한 건 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안에 나머지들 소화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다음 시험을 봐야겠다. 아니란 말이야. 안 돼요. 시험은 무조건 원서 접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응시해야 돼. 이번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날 무슨 내가 로또에 당첨될 운을 이 시험에 다 쏟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시험을 봐야 되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시험도 한번 안 보고 그 다음 시험 보는 거하고 시험장에 한번 갔다 와서 그 다음 시험 보는 거하고는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붙을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시험을 무조건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죠? 집 가까운 시험장, 선생님 저는 공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이번 시험을 안 볼래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 경험이에요. 시험 보는 것도 공부다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에 반드시 입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풀어봐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관연도 기출문제도 막 나오죠, 그죠? 자, 책에서 봤던 문제가 이번 시험에 똑같이 나왔어.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선생님 저 책에서 봤는데 그걸 왜 틀려요? 사실 그 책에서 본 문제가 한두 개냐고. 실제 시험에서 내 책에 문제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외울 수는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내가 시험을 보러 갔어. 이번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겠지, 그지? 떨어졌어. 그 다음 시험을 다시 보는데 시험 보는데 지난 시험에 봤던 문제가 나와.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안 틀린다 이거야. 물론 그때 시험장에서는 내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다음 회차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당연히 지난 회차 문제도 풀어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막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내가 이걸 이때 이렇게 했으면 붙었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붙었을 텐데, 머릿속에 박혀버린다 이거. 내가 59회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60회 시험을 보는데 59회 문제가 나왔어. 절대 안 틀린다 이거. 내가 60회 문제 봤다가 떨어졌어. 61회 60회랑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혹은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절대 안 틀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을 2번 보고 3번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붙어 나가는 건 왜? 그만큼 축적되는 기억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시험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번 시험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돼요. 원서 접수 안 한 친구들도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바로 원서 접수하세요. 선생님 저 동영상을 늦게 봐가지고 벌써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요. 그냥 다음 시험 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다음 시험에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몇 문제 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요 정도 기간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독파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안 먹히겠죠, 그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문제수부터 알아야겠죠, 그죠? 우리 시험 문제 몇 문제? 60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60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60문제 출제가 되는데 과목별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60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야? 과락이 없다 이거야. 자, 우리가 기사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과목마다 따로 20문제씩 출제가 돼요. 과목마다 따로 100점씩 배점이 된다 이거. 그 중에서도 40점이 안 돼. 35점밖에 안 돼. 다른 과목이 100점을 맞았든 200점을 맞았든 관계없이 이 과목 하나 때문에 불합격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과락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기능사나 기능장 같은 과목은 과락이다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냥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60문제 중에서 우리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단 말이야. 60문제에서 60점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점 만점이겠어? 100점 만점. 얼마 맞아야 돼? 36문제 이상 맞으면 돼. 36문제만 딱 맞추면 합격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전기기능장이다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뒤섞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전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전기 이론이다라고 해서 직류회로니, 교류회로니, 교류 전력이니, 삼상이니,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 머리 아프고 우리를 자꾸 계산하게 만들었던 그 전기 이론이다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전기 기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류기니, 교류기니, 변압기니, 전동기, 발전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전기 기기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전력공학이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전력공학, 우리 발전소니, 이제 전기를 발전해서 송전을 복도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전력공학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전기 설비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법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 규격이 어떻게 된다 정해놓고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것들, 이런 전기 설비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새로 신설돼서 들어갔죠, 그죠? 송배전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코로나 현상이 어쩌니, 전력 원성도가 어쩌니 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하고 또 전자회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디지털 전자회로다라고 해가지고 뭐 논리회로니 뭐 계산기니 이런 것들 좀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업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공업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딱 고정돼서 맨 문제의 6문항이에요. 그럼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뒤죽박죽 되면서 뭐 문제가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았고 54문제 남았잖아요. 그죠?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6, 9, 54네. 그죠? 9문제씩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떤 건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건 조금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지난 2차 시험을 딱 볼까요? 지난 2차 시험을 봤더니 전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몇 문제 나왔냐면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8문항. 전기 기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왔냐? 엄청 나왔어. 사실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거야. 문제 낼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죠? 전기 기기가 19문제나 나왔어요. 선생님 전력공학은 얼마만큼 나왔어요? 좀 적게 나왔네.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전기 설비는 얼마큼 나왔어요? 10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신설되었던 송배전 파트에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전자회로에서는 4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문제? 60문항이 출제가 됐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출제. 선생님 그럼 전기 기기만 공부하면 돼요? 사실 무조건 이렇진 않아요. 회차마다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올 때도 있는데 지난 회차에는 전기 기기가 특히 많이 나왔네요. 근데 사실 꼭 지난 회차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기 기기다라고 하는 과목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전기 이론이랑 전기 설비 이 세 과목만 잘해도 사실 거의 안 떨어진다 이거. 선생님 그럼 이 세 과목만 공부하면 돼요? 뭐 지금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뭐 세 과목만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사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격증 시험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잘하냐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잘해가지고 1등을 뽑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1등부터 10등까지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고. 자격이 있냐 없냐를 이제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얘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합격, 요거 모르면 불합격이라고 기준을 정해놓는 시험이란 말이야. 1000명이 붙든 2000명이 붙든 3000명이 붙든 기준을 통과하면 다 합격이에요. 사실 물론 얘들이 조금 조절하긴 해요. 우리가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응시를 했어요. 3000명 정도 응시를 했죠, 그죠? 한 3000명 응시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붙었어요. 3000명 조금 넘게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붙었어요. 20%가 좀 안 되네, 그죠? 그 정도로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또 실기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지? 필기 합격한 친구들이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격증 숫자는 조금 조절을 해요. 이게 자격증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뭐, 길만 지나가는데, 10명 만나는데 8명이 전기기능장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적당한 이제 숫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필기시험에 좀 많이 붙었다라고 하면 실기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또 필기시험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실기 난이도를 조금 쉽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전체적인 자격증 숫자를 조금 맞추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엄청 쉽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10배로, 합격자 수가 늘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특히야 이제 뭐,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 안에 이렇게 되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필기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죠? 이 기간 동안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답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시험이 하루가 남았든 열흘이 남았든 100일이 남았든 문제답 이렇게 하는 수준은 이제 지나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3000명 봐가지고 한 500명 정도 붙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난 시험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보자, 이거. 문제가 총 몇 문제? 60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쉽다라고 하는 건, 시험이 쉽다. 많이 붙었네. 시험이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떨 때 쉽다라고 해요. 문제의 난이도가 낮을 때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문제 난이도는 어떤 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 문제 하나를 딱 뜯어가지고 얘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많이 맞춘 문제는 쉬운 문제야. 아무리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지만 맞춘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다. 아무리 막 쉬운 문제인데 점수 주려고 낸 문제야. 다 틀렸어. 그럼 어떻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느끼는 쉬운 문제는 뭐야? 내가 한번 봤던 문제가 쉬운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집 풀 때 똑같은 문제 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쉽다라고 느끼고 답을 적는다고. 그 문제가 뭐 10분 걸려서 푸는 거든 20분 걸려서 푸는 거든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아는 문제는 쉽고 모르는 문제는 어렵다라고 수험생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쉽게 느끼고 싶어서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런 얘기 나오면 3번이구나. 문제 봤더니 이런 얘기 나오네. 3번. 3번 아닌데 뭐. 문제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내가 봤던 것 같네. 답을 이렇게 위치를 막 바꿔놨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2번, 3번 하시면 다 떨어진다 이거. 예전에는 통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문제하고 이제 답이랑 맨날 똑같았어. 이번 시험에 지난 시험에 내가 한 10년치 문제를 달달달 외우고 갔다. 이번 60문제 중에서 한 50문제가 그 안에 걸리는 거야. 그냥 붙는 거죠 뭐. 10개는 뭐 새로운 거 나오든 말든지 틀려도 관계없었다 이런 얘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인원을 뽑아봤더니 정말 어중이 떠중이가 전부 다 전기기능장 행사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공단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의 난이도를 올렸어요. 문제 난이도를 올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여기에서 A라고 나왔던 문제나 지금 A-라고 나온 문제나 사실 수준은 똑같아.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봤던 문제고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그냥 막 찍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엄청 낮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죠? 자, 자꾸 이제 얘기가 도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난 시험을 볼게요. 전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8문제가 나왔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전기기가 19문제가 나왔어요. 전력공학이 6개, 전기설비가 10개, 송배전이 7개, 전자회로가 4개, 공학경영이 6개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맨날 문제집을 풀어보고 이제 시험장에 갈 거니까 기존에 봤던 문제 중에서 완전 똑같은 게 몇 개 나왔냐? 17개 나왔어요. 17개. 이건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기까지 똑같이 등장을 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다만 하면 확실히 내가 다 외웠어. 싹 다. 모든 문제를 다 외웠어요. 몇 문제? 17문제는 확실히 맞추고 갈 수 있어요. 몇 개 남았어? 우리 36개 맞춰야 되는데. 19개 남았네, 그죠? 19개만 더 맞추면 합격이야. 남은 문제는 43개. 43개 중에 19개를 맞춰야 돼. 찍어서 힘들단 말이야.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는 몇 개나 나왔냐? 21문제 나왔어. 이게 뭐 유사 문제. 유사 문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시험에 그전에는 A라고 나왔어요. A의 답이 3번이야.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얘는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유사 문제는 못 맞춰. 유사 문제다라고 예를 들어서 A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놈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답이 3이었어. 3번이었어요. 그 다음 시험에, 요번 시험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나왔어. 답이 뭐야? 4란 말이야. 이런 게 유사 문제예요. 내가 기존 문제를 답만 외운 게 아니고 풀이를 할 수 있다면, 풀이법을 알고 있다면 붙을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나온 문제가 유사 문제야. 이런 것들이 몇 개? 21개나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맞춰도 벌써 38개네요. 그죠? 나머지들 다 찍어도 합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파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나 남은 시간에 전기기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포기하고 전기기기만 미친 듯이 매달려가지고 전기기기 문제만 다 맞추겠다. 되냐고. 안 돼. 과목별로 난이도가 있어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고 겁내 어려워. 못 맞추는 것들도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결국 우리는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가 답이야. 문제 속에서 우리의 합격의 비법을 찾아야 돼요. 이론 공부 이제 잠깐 내려두세요. 내려두고 문제만 달달달달 풀어보는 거야.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고 풀어보시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놀았어도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야. 안 풀려? 넘어가요. 또 풀어보는 거야. 안 풀려? 넘어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서 어떻게 풀리는 문제를 찾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 실력으로 풀리는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 가도 다 풀려요. 이게 뭐 시험이 뭐 2주, 3주 남았다고 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까먹고 태보하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알고 있는 건 시험장 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걸 자꾸 채워넣어야 돼. 처음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쭉 보면서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체크 먼저 하세요. 아는 문제 동그라미 쳐놔. 2번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지금 아는 건 시험장 가도 안다 이거.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아리까리한 거 있어요. 이거 할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세모하는 거야. 이거 한 개도 모르겠어. X 하는 거야. 문제를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같아. X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할 것도 같은데 세모하는 거야. 보니까 알겠어. 동그라미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나면 동그라미 되어 있는 문제는 다 버려요. 안 봐. 뭐부터 보냐? 세모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동그라미 세모 X 했더니 내일 시험인데요. 그럼 뭐
떨어져야지. 뭐 어떻게 빨리 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문제집 보면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 1번 문제 보고 모르겠어 X해. 2번 문제 보고 좀 알 건 같은데 세모해. 3번 문제 보는데 답이 뭐야? 동그라미 하란 말이야. 동그라미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렇게 정리를 쭉 하시고 나가지고 아는 문제들 패스, 이제 세모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설을 참조해 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좀 아리까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세모까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가면서 다 풀었어. 자, 우리가 X 돼 있는 문제들은 딱 두 부류예요. 뭐냐면 계산 문제거나, 여러분들 계산 싫어하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거나 아니면 완전 암기 문제예요. 완전 암기 문제. 그냥 외워야 돼. 뭐 전봇대에서 보통 우리는 뭐 지지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지지물에서 우리가 작업자를 위한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는 얼마냐? 처음 들어봤어. 뭐 X 있겠지. 뭐 이게 1.8m예요.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된다, 이거. 통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봤던 문제면 그냥 못 풀어요. 다 X 한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하고 통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줄을 이뤄가지고 남아있을 거야. 그럼 이제는 뭐 해요? 계산 안 해. 지금 시험 얼마 남았는데 이제 계산 문제 풀고 있어. 실제로 계산 문제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만 풀고 어려운 복잡한 계산 문제는 지금부터 안 푸셔도 우리의 당락하고는 큰 지장이 없어요. 뭘 해야 돼? 외워야 돼. 전기설비 1문제나 나오죠, 그죠? 근데 전기설비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로 문제를 열심히 안 보면 처음 봤을 때 그냥 몰라. 1번이 1이고 2번은 1점이고 3번은 1.5고 4번이 2야. 뭐야 이게. 가요 전선과 공사를 하는데 지지물과 전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몰라. 뭐 6cm 이상인지 이런 걸 내가 외워본 적이 없는데 뭐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만 외우는 거야. 문제 보면서 이 답이 3번이구나가 아니야. 이 문제에서 요렇게 말이 나왔을 때 얘는 맞는 말이구나, 얘는 틀린 말이구나, 6cm가 정답이구나, 1.2m가 정답이구나. 땅속에 묻을 때는 1.2m 이상. 여기가 뭐 무거운 중량이나 이런 뭐 사람만 다니고 차나 이런 거 뭐 무거운 중량에 의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60cm 이상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외우셔야 된다 이거. 암기만 하는 거야. 됐어요? 암기는 다른 거 없어요. 막 써가면서 안 하셔도 돼. 자꾸 눈에 노출시키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어떻게? 시험지 보고 답을 찍을 거란 말이야.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보고 생각날 정도로 눈에 계속 보시고 노출하고 보고 읽고를 무한정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암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이상은 보셔야지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거. 됐어요? 다시. 자, 그럼 남은 기간들은 뭐다? 우리 시험이 60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똑같은 게 10몇 개가 나와요. 비슷한 게 20몇 개가 나온단 말이야. 걔들만 싹 다 우리가 맞출 수 있어도 나머지는 찍어도 붙어.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면 1번 찍어. 그냥 모르면 3번 찍어. 그래도 다 붙는단 말이야. 됐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문제를 30개 이상, 35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남은 시간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답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풀어봐야 된다. 이거. 풀어봤는데 풀려? 패스. 다시는 안 봐. 풀어봤는데 잘 안 풀려. 근데 좀 할 것도 같은데 안 풀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서 걔들을 습득을 하셔야 돼. 봤는데 이건 계산이 엄두가 안 나. 포기해요. 근데 어떻게? 봤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야. 어떻게?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 종이마다 이렇게 접어두세요. 됐어요? 종이마다 접어놨다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알겠으면 피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열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습하고 하나 가다 보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요. 시험 보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만 다다다닥 하면서 문제집 훑어봐도 머릿속이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필기 시간 동안 차분히 준비하셔가지고 필기 반드시 합격을 하시고 실기 이제 하고 나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겠죠, 그죠? 하고 놓으시면 또 이제 실기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손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걸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기는 쌤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고 필기는 제가 머릿속을 막 갈라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안에 뭐가 들었나 이런 거 알기는 좀 힘들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필기를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죠? 정리하시고 필기 반드시 합격하시고 학원으로 오세요. 네, 수고하셨어요.